필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대학교 2016학년도 수시 2교시 문제 보겠습니다. 2교시의 경기대는 문제 1번에서 심미적 경험이 우리 삶에 어떠한 의의를 주는지 서술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문학작품은 윤동주님의 쉽게 씌어진 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배경지식 문학 파트에 있는 부분에서 반드시 찾아서 들으시고 난 뒤 논제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라겠고, 문제 2번에서는 일수벌금제가 어떠한 의의와 한계를 가지는지 분석하되 반드시 주어진 관점에 따라서 분석하라 역시 독해 적용의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각 문항별로 서술 방향 확인하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가와나 두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다해 제시된 심미적 경험을 활용하여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이 존엄성을 갖추고 살아가는데 심미적 경험이 어떤 의의가 있는지 논술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재심은 다의 논지를 간단하게 간추리게 된다면, 예술의 본질은 어떤 대상을 미로서 인식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심미적 경험인데, 이때 미는 아름답거나 추한 삶과 세계를 작품으로 수용하고 우리는 이를 통해서 자아와 세계에 대한 인식을 바꿔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심은 가에 대해서는 화자는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와의 만남을 시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현실적 자아의 부끄러움에서 이상적 자아로 도달하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 현실을 반성하는 화자를 통해서 독자 또한 지금의 삶을 성찰하고 새로운 자아와 세계에 대한 가능성을 사유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분석을 해주시면 될 것이고, 이 시문학에 대한 설명은 역시 배경지식에서 반드시 들어주시기 바라겠고, 재심은 나에 대해서는 전쟁의 참상을 심미적 경험으로 제시하고 있다. 수용자는 이를 통해 전쟁의 비참함을 체험하고 여기서 인간성과 세계의 진실을 성찰한 뒤 이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가능성을 얻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예술 활동은 인간의 심미적 경험을 통해 자아와 세계의 현재성에 머무르지 않고 이를 성찰함으로써 보다 훌륭한 것을 지향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지향에는 자아와 세계를 부끄럽고 비참한 것으로 보는 용기와 숭고함이 포함될 수 있고, 심미적 경험은 인간이 존엄성을 갖추고 살아가는데 하나의 방편이자 동시에 그것이 구현된 모습이다. 이러한 식의 의서술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문제 2번의 서술 방향 보겠습니다. 문제 2번에서는 가에 제시된 일수벌금제의 적절성을 나의 응보주의적 관점과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비판하라. 반드시 비판서술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에서 일수벌금제는 범죄자의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서 처벌의 강도를 달리하는 차별적 형벌제도란 사실, 이 정도 압축하시면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응보주의적 관점에서 비판하게 된다면은 형평성을 상실했다 이것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법 앞의 평등 또는 범죄의 형식적 정의 실현에 배치되게 된다. 같은 범죄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처벌을 한다는 것은 그 죄값만큼 처벌한다는 응보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것이 핵심이 될 것이고, 공리주의적 시각에서 분석하게 된다면 형벌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고, 부자에게는 자기 경제력에 상응하는 수준의 벌금이 부과됨으로써 강력한 범죄 예방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벌 총수의 폭력 사건에 대해서 국가가 10만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벌금이 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될 것이고, 또 부과된 벌금은 이렇게 차별적으로 부과된 벌금은 범죄 예방 등 사회적 공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뭐라면 의의라면은 역시 비판이 포함되어야 할 텐데, 경제력이 거의 없는 극빈층의 경우 일수에 곱해지는 경제력이 너무 미약하여 실질적으로 예방 효과가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우려를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켜 오히려 사회 혼란이라는 부작용을 동반할 위험성이 있다. 즉 부자에게는 적절한 방안이 되는데 역시 빈자에게는 측에 허약한 처벌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식의 분리서술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답안 정해 보겠습니다. 역시 대학 측의 요구에 따라서 학원에서 작성했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재심은 다에서는 예술의 본질이 어떤 대상을 미로서 인식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심미적 경험에 있다고 설명한다. 이때 미는 아름답거나 추한 삶과 세계를 작품으로 수용하고 우리는 자아와 세계에 대한 인식을 갱신할 수 있다고 말한다. 재심은 가에서 화자는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의 만남을 시상으로 전개하며 독자는 여기에서 심미적 경험을 얻는다. 즉 어두운 남의 나라에서 무기력한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듣는 현실적 자아는 이런 삶을 침전이며 부끄러운 일이라고 한다. 그러나 어둠을 내몰고 최의 나라는 이상적 자아에 대한 믿음에서 현실은 위로받게 된다. 결국 현실을 반성하는 화자를 통해 독자 또한 지금의 삶을 성찰하고 새로운 자아와 세계에 대한 가능성을 사유할 수 있는 것이다. 재심은 나에서 예술적 가치는 전쟁의 참상을 심미적 경험으로 제시하는 데 있다. 이 그림은 폭격을 맞은 도시 게르니카의 처참한 모습을 비극적으로 제시한다. 수용자는 이를 통해 전쟁의 비참함을 체험하고 여기서 인간성과 세계의 진실을 묻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물음에서 인간성과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가능성이 열린다. 인간은 심미적 경험을 통해 자아와 세계의 현재성에 머무르지 않고 이를 성찰함으로써 보다 훌륭한 것을 지향하는 존재이다. 심지어 이러한 지향에는 자아 세계를 부끄럽고 비참한 것으로 보는 용기와 숭고함이 깃들어 있다. 이리하여 심미적 경험은 인간이 존엄성을 갖추고 살아가는데 하나의 방편이자 동시에 그 구현된 모습임을 알 수 있다. 750자 분량입니다. 문제 2번입니다. 재심은 가에서 일수 벌금제는 범죄자의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처벌의 강도를 달리하는 차별적 형벌제도이다. 이는 나의 응보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형벌의 목적은 범죄 행위에 상응하는 만큼의 처벌을 가하는 데 있다. 범행의 해악 정도와 그에 상응한 처벌을 강조하기 때문에 동일한 범행에는 동일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한 처벌이 된다. 따라서 응보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하면 일수벌금제는 법 앞의 평등 또는 범죄의 형식적 정의 실현에 배치될 수 있다. 반면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형벌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것에 있다. 일수벌금제를 도입하게 되면 부자에게는 자기 경제력에 상응하는 수준의 벌금이 부과되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자기 경제력에 상응하는 벌금이 부과되어 모두에게 적정 수준의 범죄 예방, 억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또 부과된 벌금은 범죄 예방 등 사회적 공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활용되는 이중적 효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하면 일수벌금제는 범죄의 실질적 정의 실현에 부합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도입 취지와는 달리 경제력이 거의 없는 극빈층의 경우 일수에 곱해지는 경제력이 너무 미약하여 실질적으로 예방의 효과가 없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켜 오히려 사회 혼란이라는 부작용을 동반할 위험성을 지닌다. 역시 750자 분량입니다.